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국내 첫 직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신차 출시가 임박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과제, 그리고 광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우선 이용섭 광주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연구원의 박병규 이사장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9월 1일 현대차 엔트리 SUV 모델 캐스퍼가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간에 이제 그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개무량합니다. 감개무량. 네. 실은 제가 3년 전에 취임할 때만 해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근데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여건들 극복하고 나오게 되니까 매우 기쁘지요. 믿고 도와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치에 있는 빅그린 산단이 제가 2007년도에 건설교통부 장관 할 때 이 산단을 추진하다 온 거라서 기쁨이 더하지요. 예. 지금 빅그린 산단도 시장님께서 장관 시절에 추진하신 산단이신가요? 그때 추진했던 것이 지금 한 14년 지났는데 이제 완공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 시장이 되실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추진하신 건 아니시고요. 지역 사랑 때문이죠. 네. 자, 우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해서 사회통합형 상생 모델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광주형 일자리인데,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아마 시간을 두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폭넓게 저는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 박병규 이사장님 와 계시지만 원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돌파구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채택해 주시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갔고 또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선 광주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이게 이제 직접 일자리만 해서 한 1,000개 그리고 부품 공장까지 포함하면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의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메카, 혁신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도 될 것입니다. 이제 광주형 자동차 공장이 성공하면서 애국으로 나가려고 했던 기업들의 발걸음을 멈추는 효과가 있고 또 이미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미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최초 제안을 박병규 이사장님께서 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나 이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안을 했다는 것으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성공하기까지는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비롯한 뭐 노사민정이 함께 해줬고 특히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함께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를 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자동차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2012년도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문재인 이 두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 광주에 자동차 100만 대대 생산기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동차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후방 연관 산업 효과가 매우 크고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고요. 세 번째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2014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빠른 얘기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또는 이제 수소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자율형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과정이었고 네. 또 이제 공유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건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새롭게 진출한 회사가 됐던 간에 새로운 어떤 이제 모델들을 필요로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광천동에 맞습니다. 있는데 그 자동차 공장이 대한민국 이제 자동차 공장 중에서 생산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할 정도로 모든 어떤 이제 조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광주가 자동차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일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슬이 깨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좀 겸손하게 시민들과 또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성과 이제 첫 결실을 맺게 됐다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간에 정말 힘드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네. 이런 첫 일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지자체가 주도를 했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노사 상생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매우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 이 노와 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이라면 이게 자본금이 2,300억 원입니다. 네. 그리고 차입금을 저희가 한 3,500억 정도 차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시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본금을 빌리는 때는 거죠. 시가 이제 출연을 했고요, 네. 출자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차입을 해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관계기관들이 출자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강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우 불확실한 사업이란 말씀이에요. 네, 일대 주식 누가 강주를 강주시. 믿고 네. 2,300억 원을 출자하고 3,454억 원을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정말 유례없는. 예, 이때 겪었던 그 어려움, 이건 말로 형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 매우 어려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어려웠던 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많은 비판과 의혹과 모함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주시가 현대자동차에만 끌려다닌다. 또 공개하지 않는 무슨 비밀 서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노동이사제를 뭐 내막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건 시대적 소명이고 우리가 네.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나 참 윤종의 우리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께서 대결단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이게 일해가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윤정의 의장께서 때로는 흔들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윤 의장, 이것은 그 훗날 네.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나올 이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갑시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게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질 때는 우리 박병규 네. 이사장님이 그때는 이제 그 전임 시장 때 부시장도 하시고 제가 와서는 일자리 이제 특보도 하셨거든요. 네. 또 중간중간에 그걸 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산될 위기가 실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걸 극복을 하고 이제 협약 체결하고 협약을 2019년 1월 31일 날 체결했으니까 3년도 안 돼서 차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으니까 2년도 안 돼서 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할 때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네. 그래도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이제 근데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네. 박병규 이사장님께서 해결사 노릇을 예. 톡톡히 해주셨다 해서 좀 공을 시원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저보다는 시장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이제 노력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권한이나 책임에 있어서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아마 심적 부담이나 이런 것도 뭐 훨씬 더 이제 크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도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성과를 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꾸 이제 나눠주셔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예. 최초 제안하셨는데 이게 네. 결실을 못 맺으면 아, 그것도 참 그런 부담도 난감하신 분명히 부분이잖아요. 있었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몇 차례나 그 위기 상황을 겪었잖아요. 네. 판이 흔들리기도 했고 어쩔 땐 진짜 깨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저도 몇 가지 당시에 그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이게 정말로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게 뭐였냐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우리 광주가 시장님께서 뭐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로 민주주의를 선도한 도시예요. 정말로 국가적으로는 우리 광주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 이번에 어쩌면 반전을 할 만한 이런 기회를 잡은 것인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지금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굉장히 기업들이 보더라도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된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 그 이제 곧 출시를 앞둔 캐스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캐스퍼 지금 시장님 뭐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그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의 그 자동차 양산 계획도 좀 밝혀주시면 합니다. 예. 네. 지난 9월 1일 날 캐스퍼가 공개되자마자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실검 1위. 네, 그리고 대박날 조짐이 보입니다. 네. 그 이유는 가격과 품질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경차하면 대부분 많은 시민들이 걱정했던 게 안전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네, 두 번째는 스타일이 매우 단조롭고 네. 모양이 품격이 없다. 세 번째는 그 사양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 가지 편의사항이 부족하다. 네. 자, 이제 준비해온 이 판넬 몇 가지만 보시죠. 이게 이제 캐스퍼 공개된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사진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예. 실물은. 예, 네. 사진이 갖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캐스퍼는 매우 견고합니다.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차로는 SUV가 처음입니다. 이제 네. 스포츠카 비슷하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SUV 추세입니다. 전에는 이제 맞습니다. 세단 네. 추세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 세대가 많으면서 큰 차보다도 적은 차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또 이제 전에는 이게 매우 단조로웠는데 기본 모델, 스탠다드 모델도 있고 액티브 모델이라 해서 이 조그만 차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그렇게 네. 이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명이 캐스퍼잖아요. 네. 이게 캐스퍼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저는 그 영화 유령, 그러니까 꼬마 유령이 주인공이었던 영화 제목이 딱 전혀 생각이 그런 뜻은 나더라고요. 아니고 우리 스케이트보드를 타잖아요. 네. 스케이트보드를 뒤집어 착지하는 그 네. 기술을 캐스퍼 네.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전혀 그래서 이 잘못 알고 차가 있었군요. 네. 이 차가 기존의 자동차 시장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거다 네. 하는 그런 야심찬 의지를 갖고 현대차가 이제 선보인 겁니다. 네. 이 가격은 지금 현대차가 전략상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네. 빼먹었는데 네. 이 말씀해 적은 주시죠.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숙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예, 차박. SUV이기 때문에 차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시장님께서 저에게 지금 한 대를 판매하시는 예. 의도로 지금 네. 네, 계속 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시장님 그럼 앞으로 이제 양산 계획이 뭐 향후 지금 한 몇만 대 정도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양산하려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금년에는 첫 해라서 네. 한 12,000대 금년에 네. 생산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지금 차는 1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고요. 네. 일단 7만 대 이상을 현대차가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GGM은 강주 글로벌 모터스는 현대차에서 설계해서 각종 원자재를 제공하면 위탁 생산만 하고 네. 이 차종의 브랜드랄지 그리고 판매, 애프터 서비스 이건 다 현대차가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한 대당 마진을 보기 때문에 네. 이제 안전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차가 많이 팔릴 것에 대비해서 네. 20만 대까지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 공간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사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만들어지기보다 줄어들고 있는 정말 그 인류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자동차 시장도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친환경 차가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비대면 시대 온라인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우선 시장님, 이 지금 캐스퍼는 내연차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친환경 차로 생산되는 공장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친환경 자율주동차 주행차인데 네. 지금 만들면서 내연차, 가솔린 차를 만드는데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줍니다. 네. 저희도 시작할 때 왜 이 문제를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190만 대입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1.8%, 2%도 안 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하더라도 10%가 안 됩니다. 아직은 그야말로 도입 예, 단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만들게 되면 수익성이 없고 대중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지만 언제든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네. 최첨단 위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라인에서 바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시각각 자동차 시장의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네. 실기하지 않고 적정한 시점에 전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이제 그 온라인 판매가 이제 본격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비대면 사회, 코로나 지금 네. 상황에서 비대면 네. 사회로 가니까 이게 이제 속도가 붙어서 그렇죠. 지금 전 제품 네. 서비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구매가 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지금 이 캐스퍼 관련해서는 이제 그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를 좀 추진을 이렇게 적극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노조가 좀 반대 입장을 네.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갈등용이 되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저도 그게 서로 이제 노사 간의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었는데 보도를 네. 통해서 이제 접하긴 했지만 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나 보죠? 네.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켜본 것으로는 사실 우리나라는 네. 그 온라인 판매가 자동차 같은 거 온라인 판매가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사실 뭐 외국의 경우를 본다라면 온라인 판매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특히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0% 다 온라인 판매를 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판매 매장이 없습니다. 없고 전 시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구경할 수는 있지만 판매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100% 네. 그렇게 했고 또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전국 이후에는 비대면 이제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었어요, 실제. 네, 예. 네. 다만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본다라면 온라인 판매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문제가 하나 문제로 지금 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걸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차량을 구입하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 30개가 넘다 보니까 그 복잡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 이런 노사가 합의할 문제일 거라고 봐요. 뭐 우리가 온라인이 맞다, 오프라인이 맞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것보다는 다만 이 어떤 이제 사업의 어떤 특성, 네. 또 이제 여기서 생산하는 차종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온라인 통해서 자동차 구매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거든요. 예. 네. 그럼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은 중국 생각이 같은 드네요. 경우는 자판기로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가 또 이 시대의 추이를 네. 따라잡아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 1층에 네. 지금 말씀하신 전시장도 마련이 될 거고요. 네. 이것저것 이제 전시장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온라인으로만 봐가지고는 또 제대로 파악이 어려울 네. 때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좀 이제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지금 GGM이 정말 대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지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공채 모집 경쟁률이 76대 1. 예. 와, 근데 광주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형 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예.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GGM 포함해서 또 벤더 사업의 어떤 일자리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선 네. 그 금년 1월 달에 생산직 모집할 때 186명을 모집했어요. 네. 근데 몇 명이 왔냐 하면 12,600명이 왔습니다. 오늘 대부분 우리 강주 전남 젊은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강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강주 전남 젊은이들에게 가점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12,400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슬픈 경쟁률이다.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맞습니다. 12,600명이 올까 해서 일자리를 더욱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제 스스로에게 했는데 이제 이 단일 사업장으로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0개 정도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일자리가. 지금은 이제 그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39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2교대, 3교대가 이루어지면 1,000명까지 늘릴 거고요. 이제 각종 부품 공장까지 합하게 되면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시 여겨야 될 것은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이건 강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면서 지금 밀양이랄지 군산이랄지 네. 신안이랄지 이 지역 노사상생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7군데나 퍼졌습니다. 우리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첫 번째 지역 상생 일자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한 5천억 원 이상의 예산 인센티브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강주에서 구간하지 않고 강주 밖으로 자동차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의 그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을 지금 이제 확립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우선 광주 상황이 궁금해서 또 추가 질문 드리고 예, 싶은데요. 지금 GGM 공장이 있는 곳이 빅그린 산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금 시장님 이제 그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그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예, 메카로 이제 육성시키는 게 광주시 그리고 시장님 목표이신데 여기 이제 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연구소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 상황은 예. 어떤지요? 자동차가 강주에서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이 자동차가 수출하고 있고 네. 우리 강주의 GRDP, 이 소득의 40%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실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자동차 회사가 강주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아차가 있고 거기에 GGM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데 국내 유일의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가 강주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모두 다 여기로 국가인증센터가. 몰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증 받아야 앞으로는 되니까. 네. 아, 국가에서 네.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은 여기서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그린카 진흥원에서 물론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3,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네. 여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주가 또 규제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무인 특장차들이 운전자 없이 지금 운전자 없이는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규제 특구로 허용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시범 운행을 시범 운전도 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빅그린 산단을 비롯해서 첨단 3지구 이 4개 산단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애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조세 감면을 비롯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규제가 없어진다는 이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빅그린 산단에 전남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학은 원리 자기 캠퍼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미래형 융합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학과가 얼마 전에 이제 빅그린 산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착공을 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재도 육성하고 취업도 하고 이렇게 산학이 네. 빅그린 산단에 함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융합지구가 만들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강주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언론도 하고 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기대가 됩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광주형 일자리, 특히 이제 GGM 좀 성공을 하려면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뭐고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고 지금 다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있다라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지금 이번에 광주 글로벌부터 생산하는 캐스퍼가 정말로 많이 팔려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팔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좋은 품질 좋은 차를 잘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현대차는 이 차를 많이 잘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많이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성과를 이를테면 뭐 주주랄지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랄지 또 지역민들하고 함께 이제 공유하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이 광주형 일자리는 내 돈 투자해가지고 그냥 기업을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에서도 참여를 했고 이를테면 또 지역의 어떤 그 기업인들도 이제 참여를 했고 또 그 과정을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준 이런 이제 특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특수한 모델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어떤 합의,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광주형 일자리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네. 상생이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상생의 가치는 누가 만드느냐?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좋은 일자리나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좋은 주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좋은 주체를 우리 시민들이 그 좋은 주체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탄생했기 때문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어떤 이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지켜주고 사실 차 나오면 판촉 활동도 해줘야 네. 되는 것이고 네. 그 합의도 잘 지켜지도록 하고 또 제2의 제3의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님, 이러한 모델의 광주형 일자리가 좀 계속 탄생을 해야 될 것 예. 같거든요. 네. 계획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우선 이제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GGM이 네. 23년 만에 공장을 짓고 차가 나왔으니까 1차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건 또 하나의 시작이다. 진짜 지금부터 중요한 건 GGM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 맞습니다. 가능성을 네. 갖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사 상생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노사 상생이 무너져서 노사 분규가 찾아지고 서로 불신하고 임금은 올라가고 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GGM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표에서부터 사원까지 모두가 경영자이고 모두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차 캐스퍼가 네.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아주 잘 팔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이나 품질이 인정받기 때문에 이제 주문도 더 드러나고 이제 판로도 확장이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실기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친환경 자동차로 적정한 시점에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이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GGM, 현대차와 이 세 가지 성공 조건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갈 것입니다. 아, 네.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는 계시는데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계속 이 시스템을 견고히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은 상당히 또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자, 시장님, 이 지금 광주형 일자리 GGM 사업 말고 그 외에 또 지금 후속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많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가 완전히 대변신을 기하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광주형 일자리, 또 한쪽에는 인공지능이 있죠. 이 인공지능을 양날개 전략산업. 삼아서 네. 가고 있고 이른바 AI 인공지능 산업에 예. 대해서 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우선은 이 AI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채택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예. 광주는 정의로운 의향이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기 때문에 정의로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랜 기간 소외와 차별을 받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많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네. 저는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된다. 광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도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가 시장이 되면서 고민했던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낙후된 광주를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으려면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내야 되는데 차선이 단선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네. 시대 정신과 가치,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는 4차 산업혁명이 기회고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본 겁니다. 네.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네. 지역균형 발전과 이제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7개 지자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테니까 사업을 하나씩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는 모두 이제 관행에 따라서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건물 짓고 이런 하드웨어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만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네. 여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선택을 해서 네. 그 다음해인 2019년 1월 달에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자체들이 잘 몰랐어요. 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결합되지 않으면 어떠한 지자체도 어떠한 조직도 발전할 수 없다 해가지고 네. 요즘은 견제들이 많습니다. 예.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예. 지금 이 인공지능 산업은 정부가 정말 육성하고자 하는 예. 핵심 산업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부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기존의 광주를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융합 직접 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 방침에서 최근에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이제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관계부처 장관을 찾아가서
그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 8월 달에 제가 이제 모처럼 휴가가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인공지능 주무부처입니다. 네, 네. 갑작스럽게 인공지능을 거점화하겠다. 네. 전국 거점화하겠다.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네, 말은 발전시키겠다는 전국 거점화인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과 산업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주는 데이터 센터, 뭐 수도권은 민간 글로벌화, 충남은 연구기능, 네. 뭐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은 우리 장관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제가 바로 임혜수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서 조목조목 이 정책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정부가 그 강주를 인공지능 융합 집적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네. 집중화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여기다 만들고 인재도 여기에서 양성하고 생태계도 여기에서 구축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효과가 나오면 이걸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분산화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것이고 약속 위반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상충한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마저 이걸 전국에 트게 되면 네. 이건 수도권에 집중돼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강주가 인공지능의 대표 도시가 되면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는데 국가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정면으로 상충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리 이게 크고 중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가 왜 강주만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나누는 것은 코끼리가 크다고 해서 두 마리로 나누게 되면 코끼리가 죽어버리지 두 마리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후발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주를 대표 선수로 대표 주자로 키워가지고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해야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이걸 분산화하게 되면 강주의 인공지능 미래는 없다. 이런 걸 조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임혜숙 장관께서도 그거는 그 전국으로 분산화하려는 것은 오해다. 정부는 강주를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육성시켜서 그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수용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지금 돌아갔어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예. 서울 수도권의 그 경쟁력을 우리 광주가 이제 넘어설지 아니면 또 제2의 그런 어떤 인공지능 도시가 될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개발하는 것은 정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추진한 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래도 그 강주 이외의 지역, 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공지능 하면 강주를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빠르게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이렇게 도약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강주에서 기업들이 있으면 수도권으로 떠나려고만 했지 맞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인공지능 기업 111곳이 강주와 MOU를 체결하고 여기에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매우 유능한 인재들이 사관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모델도 안착해서 또 더 큰 성과를 예. 낼 수 있기를 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은 광주시의 인공지능 전략산업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 시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2018년도에 예타 면제 사업을 각 지자체가 대부분 다 SOC로 했거든요. SOC로 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AI로 했던 것이죠. 당시에도 호불호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광주시가 타시도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도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을 뭐 1조 이상 막 이제 하고 이러니까
왜 다른 데는 1조 이상 가는 에타 면대 사업을 했는데 광주시는 4천억 분이 안 되는 걸 했느냐 이런 이제 지적도 없잖아요. 있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미래를 보면서 이제 AI를 이제 선정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광주시가 AI 어떤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해온 건 맞습니다. 뭐 장관님이 또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도 지켜질 거라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바가 예. 있잖아요. 광주를 그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은 2018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인공지능을 선정했을 때 이건 5년 동안에 4,100억 원, 이제 10년 동안에 1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도로를 논다, 철도를 논다 하면 뭐 몇십 조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못 미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적은 예산 따오는 걸 했냐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산이 바다 위로 좀 얼음 위로 좀 떴는데 눈에 보이는 건 제일 끝머리 그 조금만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밑에를 보면 엄청난 산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천억짜리지만 그 밑에는 수백조, 바꿔서 얘기하면 강주의 미래 50년, 100년을 먹을 게 거기에 숨어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청와대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께 앞으로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인공지능,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네. 빠르게 바뀌어 가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강주에 집중하지 말고 나눠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강주가 그때 인공지능을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약간 농담 삼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안 알아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강주입니다. 아니 성견 지명이 있으시다는 거를 그 시청자분들, 지역민들께서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네. 그래서 서운하십니까? 아니 서운하다기보다는 앞서가면 조금 항상 네. 외롭죠, 뭐.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광주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네. 구동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재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크게 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뭐 인공사관학교도 하고 네. 뭐 다양한 어떤 시에서 노력들 예.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인공지능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에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만 있는데, 네. 그건 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진행 사항을 또 묻는 분들도 많고 네. 저는 이제 강주의 인공지능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 때 가장 중요한 게 전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기에 해당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사람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인재 경쟁이라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강주에 2월 4일 날 착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는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누리온 5억이에요. 네. 그건 25.7 페타 플러스. 1 페타 플러스는 똑딱할 때 1000조 번의 연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17번째거든요. 우리 강주에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88.7 페타 플러스. 이게 누리온 5억이 25.7 페타 플러스의 3배 이상 용량과 성능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이고 이걸 이제 NHN이라고 하는 네. 네이버에서 분사된 회사가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제품이나 물건을 만들면 그 효과까지 실증할 수 있는 실증센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시장님, 수도권에 있어도
유능한 AI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강주 가면 인재가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제가 실리콘밸리도 건너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선 데가 판교입니다. 판교에다 가서 빌려 쓰려고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 네. 인공지능 석박사급을 양성하는 대학원을 만들어서 작년 3월부터 교육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남대, 조선대를 비롯해서 지역 대학에 인공지능 융합 대학 내지는 학과를 만들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오려면 한 내지 4년 내지 5년이 맞습니다.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불란서 에콜 42를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건데 수업료도 없고 우리가 숙박시설도 제공하고 전국에서 매우 유능한 인재들이 오고 있고요. 작년에 155명을 배출했고 금년에도 180명이 이기 입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그 기업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본인 취업도 되고 인공지능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우리 아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강주에 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처럼. 창업 클러스터 말씀. 그래서 창업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이디어나 상상력은 있는데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사업단에 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멘토로 붙여줍니다. 그럼 이제 사업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 펀드를 1,100억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창업 공간도 창업 캠프를 마련해서 사무실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공 확률이 30%도 안 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스타트업 만들어서 이 3년 내지 5년 동안 그 넘어갈 때 네. 우리가 데스밸리, 네, 죽음의 데스밸리. 계곡을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만나는 장애물들을 지원센터에서 해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들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스케일업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도 강주는 난리 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도 저도 지금 와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촘촘하게 설계를 해서 지금 AI를 중심으로 밸류체인 만들고 또 스타트업까지 일자리 창출까지 이게 지금 시장님 머릿속에 이렇게 다 들어와 계시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다만 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예. 이게 그 더 큰 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시장님 이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국비 3조 원 시대를 예, 열었다고 예.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지금 정부 예산안 확보를 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주는 큰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취약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2018년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국비 예산이 1년에 2조도 안 돼요. 그것을 불과 3년 만에 이번에 3조 이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3조 한 1,500억을 땄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이랄지 인공지능 사업이랄지 그리고 마이나 키우기 좋은 사업, SOC 사업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됐고요. 네. 이제 국회 심의가 이제 남았거든요. 국회 네. 심의 과정에서 더 많이 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고무적인 그런 소식에 네.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방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에가 한 1조 9천억 정도 됐던가 싶은데 그 정도로 기억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늘은 거는 이제 뭐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요번에 이제 그 늘어난 일 예산만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광산구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광산구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유심히 보는데 성정 역사 이제 증축이랄지 또 이제 장록습지 환경 개선이랄지 이런 건 또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예산국회에서는 이 좀 자리 빌려서 지금 민원을 준비하시는군요. 반영되고 네, 답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시장님. 말씀해 주셔서 네. 좀 추가를 하면 강주가 그러니까 특히 강주역, 송경역, 네. 상무지구 일대가 천지개벽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강주역에는 앞으로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가지고 그야말로 호남권 최대 창업 지역으로 이제 탈바꿈하고요. 네. 송경역은 KTX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금호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금호타이어 공장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도 완전히 대변신을 하고요. 상무지구도 놀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도시 재생과 혁신 사업을 통해서. 네, 네. 그거는 뭐 중간중간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별로는 반영을 노력을 하시겠다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 네, 같고요. 네, 네. 좀 전반적으로는 네.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 주신 시장님께서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겠지만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네. 아무튼 예산 국회 과정에서 뭐 정해갈 수도 있고 또 추가 반영할 수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시장님, 민선 7기 지금 시작되어서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예. 네, 그간에 뭐 성과도 있으시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 빌려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아직 체감은 못 하시겠지만 광주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물꼬가 방향을 틀었다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서 떠나는 강주에서 찾아오는 강주, 돌아오는 강주, 정치 1번지를 뛰어넘어서 경제 1번지, 경제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강주형 일자리 사업, 이것도 세계 유례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누가 강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되리라고 상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고, 도시철도 2호선 16년 동안이나 갈등과 분쟁에 쌓였던 게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달빛 고속철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강주하고 대구를 1시간대에 끊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즐거운 스포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자 배구단도 유치했고, 전국에 70개 가까운 수목원이 있는데 강주에는 그동안 유일하게 수목원이 없었습니다. 네. 수목원도 내년에 이제 문을 열게 되고 세계 조경가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수없는 성과들을 창출했고, 이것은 순전히 시민들께서 믿고 도와주신 덕분이고요. 아쉬운 점이라 하면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와주시는데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강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내놓을 때마다 각종 그 견제, 비판, 모함,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참으로 야속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각자 150만 시민들께서 강주를 사랑하는 방법과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100%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강주시를 믿고 도와주시면 큰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장님께도 질문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이제 성과 또 아쉬운 네. 점, 바람까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 또 이사장님 바라보는 광주시 이제 남은 민선 네. 7기 기간 동안에 네. 이런 점이 좀 더 네.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점. 사실 한 10년 동안 기승전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일자리 말고 할 얘기가 없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알고 제게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하나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그간의 일자리란 것은 기업이 만들거나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일자리란 것은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방식이란 것은 앞서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가 정말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로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든 다 풀다 보면 그것이 아주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좋은 공동체를 이제 만드는데도 매우 이제 유효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자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방식들을 계속 답습하는 것으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지향하는 또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담고 있는 것들을 어떤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뿐만 아니라 AI 어떤 중심 도시에도 또 다른 어떤 사업에도 다 같이 이런 광주형 일자리 정신들이 담겼으면 하는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광주만큼이나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또 목소리를 높인 것을 시정이 반영을 하고 이런 도시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관청 입장에서는 정말 힘드실 때가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모델도 지금 시도를 하시고 또 결실도 지금 맺고 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앞으로는 거거든요. 사회적 대화를 제가 강조했는데 사회적 대화가 힘든 게 어떤 거냐면 네. 일단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은 행정하고 같이 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걸 이제 어려워하고요. 또 이제 한 축인 노조 같은 경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기업과 행정이 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요. 또 이제 행정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게 편하지. 그 정말로 노조 만나야 되고 또 기업 만나야 네. 되고 시민사회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 회피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어떤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지속성,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속되는 것이 결국 사회적 대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정말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예. 돼서 끝으로 저희 시청자 또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지자체가 하는 일 중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강주의 새로운 미래를 이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4년을 도로교통에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민 여러분께서 그 공사 과정에서 더 불편이 컸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속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차량, 인공지능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믿고 도와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저도 부탁드립니다. 합니까? 네. 저는 민간 기업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고 또 행정에서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는 이런 이제 기회를 가졌는데요. 사실 그 행정을 제가 대변하는 것 같지만 행정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제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벽이 아직도 좀 높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에서 좀 더 시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이런 어떤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신다라면 시민들께서도 광주시의 어떤 중점적인 사업이 뭔지 또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체감하면서 그 힘을 좀 이제 잘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 함께 이제 고생하시는 이제 우리 시장님 또 공직자들 또 이제 시민사회 또 우리 이제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광주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실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께서 더 큰 관심과 성원 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사터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